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떼입니다. 안녕하세요, 도희입니다. 뭔가 좀 지치신 것 같네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전 힘이 넘치는데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아니 너무 더워서 우리 여름이잖아요. 너무 더워요. 아 진짜 죽겠어요 요즘에. 제가 더위 진짜 많이 타는데 두 분 더위 안 타세요? 저도 땀이 되게 많아가지고 땀 걱정을 많이 하고 정수리에서 지냈어요. 땀이 계속 나. 아 그래요? 저는 저는- 정수리는 안 나는데 곁땀이 많아서. 자꾸 그래서 머리가 곁땀. 아니 곁땀 안 되게 나시는 분들도 고통스럽겠네요. 많으시더라고요. 아, 정말 굉장히 퀄리티 있는 저희 팟캐스트. 곁땀과 정수리땀으로 시작하는. 네. 아 근데 여름입니다. 여름인데 우리가 또 여름에 보면 좋을 것 같은 영화를 우연찮게 고르게 됐네요. 오늘의 영화는 뭘까요? 이게 여름에 보기 좋은 영화였어요. 그러게요. 좀 신선한 뭔가- 접근? 네, 여름에 보기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계속 웃음이 팡팡 터지는, 오싹해서? 오싹하기도 하고 어... 좀 서늘하지 않아요? 어... 네, 어떤 영화죠? 오늘의 영화? 더 랍스터. 네, 더 랍스터를 가지고 오늘 우리 1시간 꽉 채워볼게요. 네, 일단 더 랍스터 이런 설정 굉장히 좀 생소한데 짝을 찾지 못하면 동물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데이비드라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끔찍하네요. 네, 더 랍스터. 근데 이 제목 자체도 뭐 주인공이 되고 싶은 동물이 랍스터여서 더 랍스터라는 제목을 네, 선택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 영화 어떻게들 보셨는지 먼저 한번 네, 간단하게 소감을 좀 듣고 시작을 해볼까요? 어떻게 봤나. 그냥 좀 늘 보고 나면 씁쓸해지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취향은 아니었다. 취향? 막 찾아보는 영화는 아닙니다. 맞네요. 그럼 내 취향은 아니었다. 내 취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던져주는 영화기는 하다. 도희님은 어떠셨어요? 영화? 저는 친구가 추천해줘서 처음에 봤었는데 이게 설정만 놓고 봤을 때는 되게 신선하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극단적인 설정 속에서 또 아름다운 사랑 얘기를 풀어갈 수도 있잖아요, 감독이. 그래서 어떻게 갈까? 저 낭만적인 거 좋아하기 때문에 기대하면서 봤는데 그런 부분이 만족되는 영화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되게 잘 만든 영화고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한국 사회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사회는 정말 커플이 아닌 사람을 비정상으로 커플 천국 솔로 지옥이죠. 낙인 찍는 경향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호텔에서 45일인가요? 유예 맞습니다. 기간을 45일을 주고 네. 그 기간 동안 짝이 되지 못하면 동물로 바꿔버리는데 네. 너무 극단적이다 생각하면서도 저희 모두 다 느끼잖아요. 우리도 라벨이 붙잖아요. 몇 살 넘어가고 나면 그 사회적인 라벨이 조금씩 네, 달라지긴 맞습니다. 하지만 네. 엄청 폭력적이고 막 지나가는 경관이 그냥 혼자 오셨나요? 물어보는 게 영화 속에 너무 이상한데 네. 현실에서도 지나가는 회사 상사가 아무 이유 없이 나한테 물어보잖아요. 혼자, 당당하게. 그래서 결혼했냐고. 너무 극단적인 설정인데 되게 현실적이다. 나를 음. 그냥 어느 기준에 도달하지 않은 동물로 취급해버리는 그런 점이 참 재밌는 영화였어요. 저는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영화를 다른 영화도 좀 봤었는데 혹시 여왕의 여자라는 너무 재밌게 봤죠. 보셨구나. 네.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독특한 감독이에요. 작년에 나왔었죠. 근래에 나온 극장에서 개봉했던 영화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아, 그렇게 정말? 좋아하셨어요. 오늘 밤에 봐야겠다. 근데 그게 약간 그 현실에 기반한 네, 영화였잖아요. 네. 그래서 역사적 사실에. 줄거리 자체가 막 소설적으로 크게 튀고 이러진 않지만 여성 캐릭터들 간에 그 정도의 현실적인 어떤 주고받는 텐션이라던가 정치적인 그런 권력 관계 이런 게 잘 묘사된 영화는 드물었던 것 같고 그리고 상도 받지 않았어요. 상 받았어요. 그 여자, 여우주연상. 네, 그 올리비아 왕 역할을 콜맨. 하셨던 네네네. 그 연기가 배우가 정말 여기서도 훌륭합니다. 등장하잖아요. 네. 연기 정말 잘하는 연기가 것 같아. 정말 훌륭해요. 네. 되게 멋있는 배우라고 생각했어요. 네. 일단은 이 더 라떼님 랍스터 찾아보고 계시네요. 꼭 봐야지. 일단 이 더 랍스터로 다시 넘어와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동물이 랍스터예요. 그 이유가 오래 살고 번식력이 강해서. 네. 못났다.
아, 그 설정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네. 그, 느꼈어요. 되게 네. 재밌다고 생각. 그냥 그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이 캐릭터가 다 설명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혹시 언니들은 내가 만약에 그런 이 영화 속 세상에 살고 있다라면 어떤 동물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저 이거 고민이 되게 오래돼가지고 도희님부터 답을 듣고 싶네요. 매번 밀어. 아, 저는 이 영화 설정에서 진짜로 동물로 만드는 걸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그냥 죽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가능하다고 하면 전 날아보고 싶어요. 새? 네. 새로. 제일 참새처럼 조그만 거 말고 아무도 못 올라가는 데까지 최대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매? 새로 바꿔달라고 매? 해보고 싶어요. 독수리? 매 독수리. 전 자유롭게 날아보고 싶습니다. 네, 잘 어울리시네요. 약간 그쵸, 느낌이 좀 새의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공작새나. 공작은 못 날잖아요. 저는 혼자 엄청 높이 날 수 있는 굉장히 튼튼한. 근데 공작새 느낌 나죠, 솔직히. 조관돈이 그거 내 진심으로 저- 받는다고 받는 저 디스하신 거예요? 아니요, 되게 화려하게 아름다운 공작이 공작새. 거기 등장하지 않아요? 나와요. 영화에 잠깐 네, 나왔었죠. 나옵니다. 네. 라떼님은 어떤 동물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근데 그 새도 생각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좀 그래도 다리가 땅에 붙어 있는 게 좋아서 그리고 상상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애완동물은 되고 싶지는 않고 또 막 소 이런 거 태어나면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길고양이로 태어나서 그냥 또 예측할 수 없는 길고양이요? 예, 그냥 예측할 수 없게 살고 싶다. 그리고 아니면 뭐 되게 좋은 집에 좋은 고양이로 태어나서 그냥 혼자 홀로 그렇게 살아줘. 어쨌든 고양이로 태어나고 근데 싶더라고요. 길고양이 너무 힘들지 않아? 힘들 것 같죠. 먹고 살기 힘들지 않아? 내가 힘들 것 데려가서 같은데. 키워야지. 사는 게 다 고통이지. 근데 막 이렇게 막 강아지로 태어나서 이쁨 받고 그런 거는 딱히 그렇게 그냥 나라면 그냥 고양이로 태어나겠구나. 그냥 길고양이 팔자인데 그렇게 또 막 도시의 무법자처럼 살 것 같진 않고 그냥 시골에 그냥 할머니들이 주워준 생선 먹고 그러 사는 고양이. 아, 또 집고양이 되게 싫고. 감독님은요? 아, 저는 돌고래요. 돌고래요? 네. 돌고래 다시 생각해 보세요. 왜요? 요새 너무 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네. 왜? 동물인데 그 정도의 지능을 갖고 태어났는데 인간이 지구에 살고 있어. 자꾸 잡아가고 환경 아, 정말? 오염시키고 아니, 근데 그럼 살기 힘들 것 같아. 조 감독님의 나 좀 상실감을 지금 내 꿈을 잃어버렸어. 돌고래 되게 아름답다고 근데 생각했는데. 어떤 것 때문에 돌고래가 되고 싶으셨어요? 예뻐. 예뻐서. 예, 예쁘고 그 소리도 막 캬! 하는 그 소리 너무 귀엽고. 네. 저 돌고래 그 모양 되게 좋아하거든요. 얼굴도 약간 그 몸매도 그렇게 생긴 동물 좋아요. 돌고래 안 아니면 잡히셨으면 좋겠어요. 사람한테. 왜냐면 제가 오늘 오면서도 기사를 봤거든요. 그 거젠가 어디에 또 네. 무슨 월드를 만들어가지고 맞아. 벨루가 막 잡아놓고 프라이빗하게 몇몇한테만 공개해가지고 그걸 타고 사진 찍고 이런 짓거리를 맞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천하의 잔인한 인간들. 자유로운 그러면 저는 바다에 사는 자유로운 돌고래 잡히지 잡히지 마세요. 네 그런 동물이면 좋겠다. 근데 저도 이거 덧붙여도 됩니까? 저 되게 바다고래 되고 싶긴 했었어요. 엄청 큰 고양이에서 바다고래. 잠깐만. 잠깐만요. 아니, 내가 잊고 있던 꿈이 생각이 나가지고 저 엄청 바다에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고래 있잖아요. 네. 꿈에 자주 나타나거든요. 정말? 크면 잡힌다니까요. 하지만 그래서 배도 뒤집는 바다고래 있잖아요. 근데 저도 실제로 서해 그쪽에 가가지고 고래 잡아서 칼실 난도지라는 고래 얼음 위에 누가 잡아놓고 사람들 구경하는 거 보긴 했어요. 우리 그러면은 자유롭게 사는 잡히지 않고 그럼 아무도 오지 않는 바다에 가서 만납시다. 그날이 오면 만납시다. 네. 그럽시다. 저는 일단 이 작품이 많은 분들에게 회자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설정인 것 같거든요. 근데 굉장히 독특한 설정이에요. 짝이 없으면 동물이 된다. 끔찍해요. 어떠세요? 이 설정. 짝이 없으면 동물이 되거나 아니면 그 집단에서 뛰쳐나와서 외톨이의 삶을 살아야 돼. 끔찍한데 그냥 제 현실인 것 같아요. 제 두려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냥 이 사회에서는 커플이 아니면 도망쳐 살아야 되는 끔찍해지는 거죠. 거고 네. 이쪽 사회에선 솔로가 아니면 끔찍해야 끔찍해지는 되는 거죠.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뭐
내 의사와 상관없이 뭔가를 강요받는 거는 그 내용이 뭐든지 간에 저한테 너무 끔찍할 것 같고 그냥 누구도 이런 사회에서 행복해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네. 이게 또 커플이냐 솔로냐의 문제가 아니라 커플이 되더라도 누군가한테 증명되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고까지 정말 속은 없고 그냥 보여지게 증명되는 솔로라도 솔로라는 건 이렇게 뭔가 증명되는 서 자체가 사랑이 아니라 너무 끔찍해요. 이 세계가 너무 끔찍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반이 없더라고요. 0.5가 없더라고. 신발도 보니까 240 아니면 250. 꼭 이거 아니면 이거. 딱 양성애자 떨어지는 안 거. 돼. 양성애자 안 돼. 그러니까 그 설정들도 되게 감독이 굉장히 기발하게 잘 그렸다.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랑 똑같잖아요. 비슷하죠. 너무 네. 똑같죠. 그냥 네. 포장만 잘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이 감독 감독?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드는 게 배경이 호텔로 나오잖아요. 가장 우리가 생각하기에 퀄리티 있고 되게 합리적이고 깨끗하고 막 이런 그런 공간에서 이런 비합리적인 게 일어나는 무슨 수용소나 학교나 이런 게 아니라 호텔이라고 나오잖아요. 되게 자유가 제일 잘 보장될 것 같은. 그쵸. 거기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현실과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되게 세련되게 사실 네. 이루어지잖아요. 너 행복하라고 하는 거야. 너 행복하라고 하는 거라니까 결혼해야 사람이 되는 거야. 막 이런 식의 얘기들. 거짓말하고 있네. 되게 근데 정말 폭력적으로. 네. 그래서 설정 자체도 되게 아이러니한 것들도 많고 맞아요. 끔찍한 것들도 많은데 일단은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끝까지 가지고 갈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인물이 데이비드거든요. 데이비드라는 인물은 결혼을 했는데 아내에게 버림받았어. 근데 그 첫 장면도 되게 끔찍한 것 같아. 아내가 이제 그만 살자고 한 것 같아요. 그쵸? 그만 살자고 맞아요. 나 다른 남자 생겼다고 얘기했는데 질문하는 게 그 남자도 근시야? 혹시 콘택트 렌즈 껴? 이런 질문들 안경 쓰냐고. 그런 시작부터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동물로 변해버린 개로 변해버린 형을 데리고 호텔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45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들어가면서부터 질문을 받거든요. 그 신상 조사를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럴 때 이 사람의 뭔가 우유부단하고 심약한 부분들이 크게 드러나는 게 이성애자냐 양성애자냐 물어봤더니 이성애자인데 생각해보니까 대학교 때 남자랑도 한번 잔 적이 있다. 그럼 혹시 양성애자를 선택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양성애자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한참 고민해. 네.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라던가.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저희 다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면서 모든 카테고리에서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하면 당연히 머뭇머뭇할 것 같아요. 요새 정말 유행하고 있는 MBTI나 뭐 세련된 질문일수록 그 OX가 아니라 뭐 숫자로 표현하게 하잖아. 0에서 10까지. 근데 그냥 OX라고 하면 사실 전 많이 망설이게 될 것 같거든요. 나는 그 질문이 그 망설이는 건 돈이 말씀대로 되게 망설일 것 같은데 그 질문에서 그 남자가 망설이는 건 좀 웃겼어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한 번 남자 잡고 누가 봐도 게이 같진 않은데 네. 쟤 왜 고민하고 있지 그 질문에? 근데 난 이해가 됐는데 왜냐면 그래요? 여기서 끌리는 남자를 발견할 수도 있잖아. 그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가능성을 않았고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사람은 되게 좀 심약한 사람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냥 볼 때 막 그렇게 강인한 사람은 아니잖아. 그래서 잠깐 고민했던 이유가 혹시 짝을 찾는 데 있어서 남자가 더 가능성이 높을까 여자가 더 가능성이 높을까? 나도 사실 약간 그런 지점으로 그런 좀 지점도 봤었죠. 있었을 거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냐 마냐 떠나서 가능성을 생각했을 것 같아. 저는 그렇게는 전혀 생각 못했어요. 심약하다고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사람? 심약한 건 아닌데 그냥 정말 전형적인 남자를 보여준다. 전형적인 남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욕구를 생각한다기보다 그냥 그 아까 조수 감독님께 말씀하신 그 뒷부분 그냥 내가 어느 게 더 가능성이 클까를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 남자가. 저도 그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뒤에서 이제 이 사람이 커플을 찾는 과정에서 별별 사람한테 다 가잖아요. 어떤 가능성을 하나라도 열어놓고 뭔가 이제 접근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내가 여기서 확률적으로 어느 쪽이 더 높을까? 그 생각하지 않았을까? 심약하다기보다 그냥 수동적인.
좀 그렇게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대답했구나.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뭐 그렇게 앞에서 신상 조사를 하는 뭐 장면에서부터 이제 그 뒤에서 자기의 커플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쭉 지켜봤을 때 데이빗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는지도. 그냥 둔감하고 누구를 사랑할 줄 모르는 애 같은 아까 말한 겁 많은 좀 그렇게 느껴졌어요. 저는 심약하다, 뭐 애 같다, 그냥 그런 생각은 전 못했고 그냥 보통의 사람, 내가 감정이입하기 가장 좋은 사실 동물이 되는 건 되게 끔찍한 일인데 이상할 정도로 이 호텔에 온 사람들은 그 사회 사람들은 이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있고 이 사람도 동물이 되고 싶어 하진 않지만 너무 저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고 그냥 어느 정도의 인간성을 나는 유지하면서 살고 싶다. 동물 되면 어쩔 수 없고 전 뭐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냥 나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비정한 여인을 선택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했거든요.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그 부분은? 어차피 여기서 정말 일생일 때 사랑, 뭐 애정을 주고 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되게 밀착돼 있는 사람을 찾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상 기적이 아닌 이상은 45일 동안 그냥 짝을 찾는 건데 어차피 그런 거라고 하면은 정말 독립적이고 그냥 곁을 안 주는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쁘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비정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스킨 여인을 생각하면 전 진짜 싫거든요. 왜냐면 엄청 무기력하게 자기 존재를 그냥 나한테 훅 기대잖아요. 저는 그거 못 견딜 것 같아요. 너가 아니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런 식의 뉘앙스도 이미 이 남자한테 막 풍기잖아요. 되게 무책임하게. 근데 이 비정한 여인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일절하지 않잖아요. 근데 되게 독립적으로 자기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주체적으로 연장하고 있어요. 여기 뭐 그 설정이 있잖아요. 되게 긍정적으로 보셨구나. 그래. 네, 사냥하면 그러니까 뭐 마취총으로 탈출한 인간들을 쏘면 그 숫자만큼 네, 맞아요. 호텔의 체류 기간을 늘어납니다. 늘려주잖아요. 근데 네. 뭐 그걸 비난하려면 비난하겠지만 어차피 모든 사람들은 그 시스템 내에서 같이 사냥에 참여하는 거고 이 언니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해서 자기의 이 호텔에서의 삶을 마티니 그 야외 풀에서 마시면서 다른 인간과 전혀 교류하지 않고 어쨌거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이라는 면에서는 그런 사람이 배우자면 나한테 감정적인 부분도 많이 기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전 저는 그런 결혼 생활도 그렇게 생각하면 유지만 좋게 된다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비스킨 저는 여인보다는. 데이비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 그 생각했는데 그냥 거기서 보면 그 여자한테 끌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냥 그 얼굴이 마음에 들었다고 해요. 아 진짜? 그 대사 중에 보면은 그냥 저 사람의 얼굴과 뭐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저 사람을 찍었다 하고 다가가거든요. 저는 사실 데이빗이 깊이 생각 안 했다고 생각해. 사이코패스잖아요. 사실 비정한 여인이라고 뭐 우리가 좀 순화해서 표현하지만 사이코패스잖아요. 사이코패스와의 삶을 그냥 그려봤을 때 이게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삶인데 근데 그 여자 선택했다는 거는 그냥 정말 남자로서의 본능. 저는 아 진짜? 네. 아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그 여자와의 섹스에서도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는데 그거를 그 여자 끝까지 막 꼿꼿하게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계속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들도 거쳐야 되고 신문의 과정처럼. 그리고 형이 죽었잖아요. 걔를 그렇게 막 다리로 고통스럽게 차서 죽였잖아요. 거기서 무너지잖아요. 저는 거기까지 데이빗이 그림을 못 그렸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이코패스를 선택했을 때 감정적으로 얼마나 이 고통을 받을 수 있는지를 거기까지 생각 못하고 굉장히 단순하게 선택했다. 외모 하나만 보고 그러니까 나는 이 여자한테 외모 때문에 끌려서 결혼했다고는 못 느꼈어요. 근데 그 전에 자기가 정말 뭐 기존 결혼 생활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감정적 교류를 하는 그런 결혼 생활에서 이미 실패를 해봤어요. 남들처럼 사별한 게 아니라 자기 버림받아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게 없는 결혼 생활도 한번 생각을 해본 게 아닌가. 그렇다면 처음에 그 어린 여자애한테 다가갔던 것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 진짜 그냥 시도를 여러 사람한테 해본 것 같고 코피를 흘린다는 것도 코피 흘리잖아요. 그 여자애도 코피 흘려요. 내가 케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자기 앞가림 똑 부러지게 하는 사람과 감정 교류에 대한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감정 교류에 대한 기대는 내가 1도 없이 한번 해보겠다. 대신에 이 사람은 그래도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 이 남자는. 근데 나의 그런 부분은 내가 한번 포기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택했다고 생각했고 그게 이제 안 된 거죠. 그 자기 형을 죽였다는 것 무서운 보고는. 여자였잖아요. 네. 사람이 아니었어. 네, 그래서 데이빗은 결국에는 뭐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는데 그 전으로 좀 돌아가서 이 커플 메이킹 호텔, 저 그 장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직원들이 그 호텔에 온 사람들 앞에 다 모아놓고 커플이었을 때 장점과 그리고 솔로일 때 단점을 되게 우스꽝스럽게 그리잖아요. 아, 저는 그 장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너무 웃기고 유치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이렇게 여자는 남자의 보호 아래 없으면 누군가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해지고 성희롱도 쉽게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되게 현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상황이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음식을 먹다가 목에 뭐가 걸렸을 때 솔로일 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데 커플일 때는 뒤에 와서 이렇게 꽉 눌러주면 음식이 앞으로 튀어나온다. 그 설정이랑 커플일 때 길을 걸어가면 누구도 와서 해치지 않는데 솔로일 때는 강간당할 수도 있다. 맞아. 약간 이런 식의 표현들. 근데 너무 극과 극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되게 공감해서 보고 있어. 감정이입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저는 현실과 비슷하다고 아까 얘기는 했지만 그 결혼 안 한 미혼에 대해서 되게 비난하는 시선은 여자들한테 훨씬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실에서는. 왜냐면 이런 식의 개인의 사생활에 이렇게 되게 문화적으로 아니면 조직적으로 이렇게 비난하는 이유가 다음 세대와 다 관련이 돼 있으니까 맨날 뭐 가임기 여성 지도 한 번씩 나와가지고 막 댓글들 한 번씩 폭발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여성이 많아질수록 사회가 좀 불안정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시선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영화에서는 남자 여자 상관없이 똑같이 다 적용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정에서는 자꾸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남자가 혼자일 때는 나 혼자 닥친 어떤 위험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위험의 최고지만 여자는 다른 남자한테 뭔가 해를 끼치는 상황을 설정하고 타인에 있잖아요. 의해서. 네. 그런 거 보면 좀 씁쓸하죠. 네. 결국에는 데이비드가 짝짓기에 실패를 하잖아요. 그리고 호텔을 도망쳐서 숲속에 모여 사는 그 외톨이 조직에 합류를 합니다. 근데 되게 여기서도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이 외톨이 조직은 서로 스킨십도 안 되고 마음을 줘서도 안 되고 그냥 정말 외톨이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조직에 가서야 짝을 찾을 수 있었어.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감독이 보여주려고 한 게 그냥 사실 이 외톨이들만 모여 사는 공간이랑 그 호텔 주류 사회랑 저는 똑같이 좀 끔찍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공간에서든지 간에 논리는 다르지만 소수가 될 수밖에 없고 소수가 되면 엄청 끔찍한 상황에 놓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1984처럼 뭔가 전체주의나 회귀라 중간이 없는 사회 이런 게 너무 끔찍하다. 중간이 없는 흑백 논리가 너무 끔찍하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는 커플이 선이 되고 어떤 쪽에서는 솔로가 선이 되겠지만 그 내용이 뭐가 중요한가. 소수가 되는 순간 이 남자는 불행하게도 양쪽 공간에서 다 소수였잖아요. 네. 둘 다 되게 끔찍한 폭력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준 것 같고 저는 그런 사회에서는 너무 여기서 사랑에 대한 얘기잖아요. 사실 그쵸. 사랑이 되게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사회인데 여기서 진짜 사랑을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커플을 이루지 못하면 이 정도로 끔찍한 폭력에 노출되는 사회에서 진짜 사랑을 찾을 수가 있나? 뭐 키스하면은 이런 일을 겪게 된 막 면도칼로 혀 긋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내가 정말 혼자로 누리는 자유로움 이런 거에 도달할 수가 있나? 이거는 되게 강요된 건데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저는 좀 그 생각도 들긴 했어요. 그 외톨이 조직의 리더는 굳이 그렇게 사랑을 금기시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두 사람을 굉장히 나락으로 또 떨어뜨리잖아요. 여기서 자세하게 나오진 않거든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이렇게 사랑을
근데 저는 사실 커플에 대해서 강요를 많이 받고 자라는 분위기 속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너무 이해가 되긴 했거든요. 아, 그랬어요? 심정적으로는. 내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혀를 자르진 않겠지만 음. 가끔 차라리 이렇게 너무 뭐 커플이 돼야 되고 어느 나이가 되면 연애를 하냐, 했으면 얼마나 음. 했냐, 얼마나 만나 봤냐 이런 질문들 음. 속에서 내가 굉장히 부족하고 뭔가 모자라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지긋지긋하다. 그냥 아무도 커플 아니고 커플 그냥 다 혼자 어차피 커플이 꼭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가? 그냥 만약 사랑하면 사랑하더라도 그냥 디폴트가 아예 다 그냥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게 디폴트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극단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있거든요. 다 찢어버렸고. 아, 어 근데 그냥 그 체제의 염증을 느껴서? 그냥 이런 분위기에 그냥 내가 어느 날 걸어가고 있는데 뭐 커피숍에 모든 사람이 다 커플이야. 음. 그리고 내가 늘 어렸을 때부터 그냥 로맨스 소설은 기본적으로 읽으면서 언제든지 뭐 백마탄 왕자라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생각하진 않더라도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가 있어야 내가 굉장히 괜찮고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저는 그렇게 꿈꾸면서 좀 살아온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거는 되게 이렇게 좀 심어진 것도 있고 그걸 꿈꾸면서 여전히 남자를 그리워하는 친구들도 많고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도 여전히 또 그걸 그리워하고 있고 내 마음속에도 그게 남아있다는 걸 느낄 때 진짜 지긋지긋하다. 차라리 혼자서 더 잘 살 수 있게 레아 세이드가 연기한 그런 어떤 심정은 굉장히 이해가 됐어요. 다 혀를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제가 가진 상처처럼 이 여자도 굉장히 상처가 많은 여자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랑은 하고 싶지만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얻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거를 막 강요받는 다른 사람들도 다 망가뜨려 보고 싶은 시기와 음. 질투가 뭉쳐진 극단적인 캐릭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 생각이 저도 사실 들었어요. 많이 예. 이입이 됐어요. 그게 되게 아프고 슬프니까. 뭔가 사랑을 끝까지 테스트해 보고 싶은? 니네 사랑이 어디까지 가나 뭐 약간 그런 심리도 있어서 그렇게까지 나중에 예. 결국에는 이 근시 여인의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냥 그 그랬을 여자를 때 데이빗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를 나는 얘가 지켜보고 싶었을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음. 뭐랄까 그 여자를 시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받는 여자애를 보는 이렇게 음. 눈 찔러버리고 니들 진짜 걔 남자야 널 진짜 사랑했을 것 같아? 도윤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에 되게 공감을 했어요. 뭔가 분노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고 그걸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되게 삐죽삐죽 막 날서고 잔인하고 인간미 없는 캐릭터인데 근데 그게 저는 다른 방향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에 되게 집중해가지고 커플이 되고 싶지 않은 혹은 강요받고 싶어 하지 않은 우리를 되게 부당하게 대우하지 말아라, 억압하지 말아라, 나는 너네의 되게 잔인함을 반대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게 전혀 아니고 그냥 남녀 간의 애정이라든지 어떤 진지한 관계 자체를 깨트리고 싶어하는 네, 마음에만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네. 오히려 기쁨을 네. 느끼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원인이라면은 자기 본성대로 이 사람도 자연스럽게 살았으면 이렇게 분노가 마음속에 안 쌓였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사람의 가정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특히 여기 나온 사람들 중에 자연스럽게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부모를 미워하지도 않아요. 음. 자기는 오히려 바깥에서 이렇게 야인으로 살고 있지만 부모님한테는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주기적으로 들르잖아요. 네. 그 집에. 그래서 오히려 그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싶고 그 가정의 질서에 되게 들어가고 싶어하는 거라고 전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가정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자랐으면 얘가 얼마나 자기가 비정상이라는 생각에 시달렸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런 거에서 오래 시달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세웠으면 좋을 텐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정상에 돼 있는 사람을 되게 공격하고 싶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전 그 대사도 사실 되게 마음에 남았었거든요. 레이첼 와이즈가 나중에 물어보잖아요. 왜 내 눈을 멀게 했어? 그 남자가 아니라 그렇죠. 데이빗의 눈을 멀게 할 수도 있었잖아. 네, 근데 저 이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정상적인 관계에 대한 어떤 질투심이라고 느꼈고 본인이 여자 쪽이었기 때문에 되게 상처 주고 싶어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그 정상성에 들어가는 네. 여자 쪽이라고 느꼈고요. 그러니까 뭔가
사실 그 사람들한테도 그 호텔 매니저랑 그 파트너한테도 그냥 쏴서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배신감을 느끼게 하잖아요. 만들죠. 예, 그래서 그래서 사랑을 깨트려 버리죠. 예, 그래서 뭔가 사랑에 빠지거나 그게 아니라도 되게 튼튼한 남녀 간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을 파트너한테 배신당하는 그런 기분을 알려주고 싶어 한다는 느낌 많이 받았어요. 나는 거기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이런 시선 자체가 뭔가 이 사회가 레즈비언이나 독신주의자들 중에서도 여성들한테 갖고 있는 어떤 시선? 이런 그렇지. 거라고 좀 느꼈어요. 그래서 너네가 남자한테 만약에 사랑받고 남자한테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면 너네 그런 데 안 갔을 거잖아. 그러니까 너네 정상의 여자한테 되게 질투심 갖고 있잖아. 이런 식의 시선이 좀 그렇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되게 막 어린 여학생들한테 막 함부로 하는 그런 삐사감 같은 그런 여자들한테 그런 걸 투영하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 받았어요. 이 캐릭터한테. 근데 사실 그것만 있는 건 아닌데 저희는 우리라고 연대해서 해갈 수 있는 되게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더 랍스터엔 그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여자들 자체 안에서도 이렇게 세뇌당한 부분이 분명 있는 것 같아요. 남자에 대한 이런 것도 있지만 같은 여자에 대한 인식도 세뇌당한 게 참 많다. 그래서 레아 세이두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을 깨트리는 사랑을 깨트리는 것에 굉장히 어떤 쾌감을 느끼는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하면서 여러 커플들을 깨고 그리고 이제 데이비드와 그리고 이제 근시 여인까지도 관계를 좀 깨트리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시력을 좋게 만들어주겠다는 외톨이 리더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눈을 멀게 전 그게 약간 충격이었어요. 저 사실 만들어버렸잖아요. 제가 기대한 부분은 가서 시력이 좋아지고 나서 이 여자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 남자와 마음이 멀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더 세련되게 커플을 깨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장님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약간 충격이었어요. 그게 드라마틱한 요소인 것도 네, 있죠. 그쵸. 네. 그러니까 나는 그 정도로 이 사람한테 이렇게 대놓고 해를 끼치는 사람을 리더 역할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세련되게 뭔가 깰 그래서 거라고 죽었죠? 생각했는데 그냥 아예 대놓고 묻어버렸지. 장님을 만들어버리고 여자애를 그냥 방패로 써서 죽여버리고 네. 너무 끔찍하더라고 그 캐릭터. 난 네. 사실 일도 마음이 안 갔어. 그 외톨이 리더한테는. 근데 정말 저도 그렇고 이렇게 현명하고 지혜롭게 하고 싶지만 뭔가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버리면 그냥 길게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는 눈이 아예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 돈이 말씀한 스토리 되면 정말 뭐 세련되고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어떤 그런 걸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레아 세이도 그 역할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눈을 찔러서. 무서운 사람이다. 이미 입도 잘라버린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워낙 잔인한 사람이었고 설정 그렇지. 자체가 그 공포 정치로 사람들을 이끌었겠죠. 근데 그 음. 생각은 했고요. 근데 어쨌거나 눈을 멀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더 극적인 엔딩으로 사실은 갈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영화의 끝에 가서는 이제 데이빗의 사랑이 시험대에 오르잖아요. 두 사람이 데이빗이 어떻게든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아무것도 공통점이 없어. 심지어 혈액형까지 물어보던데. 혈액형 물어보고 독일어 할 줄 아냐고 물어보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는데 아무것도 공통점이 없었던 두 사람이 결국에는 데이빗이 결심을 하잖아요. 자기가 그러면 내 눈을 멀게 하겠다라고 이제 여자에게 약속을 하고 두 사람이 이제 그 외톨이 집단에서 빠져나와서 마을로 가는데 거기서 이제 레스토랑 같은 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나이프를 달라고 해요. 날카로운 나이프, 스테이크용 나이프를. 그래서 그 나이프를 들고 화장실로 갑니다. 그리고 눈을 찌르기 바로 직전에서 화면이 끝나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레이첼 와이즈의 모습으로 연결되면서 열린 결말로 끝나거든요. 과연 데이빗이 자신의 눈을 그럼 멀게 하고 두 사람은 커플이 됐을까? 아니면 다른 선택을 했을까? 라는 물음표를 던지면서 영화가 끝이 나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못 찔렀다. 저는 이 남자가 되게 겁쟁이로 보여지기 때문에 찌르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찌르고 여자와 뭔가 헤쳐나갈 만한 힘이 있는 남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찌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험대에 올랐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눈을 찌르는 게 과연 그 시험대를 통과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저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 공통점에만 되게 집착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 같고 왜냐면 결국에는 우린 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려면은 이 사람의 다른 점 때문에 나의 세계가 뭔가 같이 확장되는 방식으로 돼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이랑 같아지기 위해서 이 사람이랑 다른 나의 어떤 부분을 내가 스스로 꺾으면서는 갈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너의 눈을 찔러 이렇게 강요하는 순간보다는 저는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꺾는 지점 많았던 것 같거든요. 내가 내 눈을 찔러야지라든지 내 허리를 꺾어야지라든지 그 사람이 싫어하는 모습으로 안 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 같은데 우리 누구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이 결과적으로는 사랑이 아니라는 생각이 요새 많이 들고 그래서 이 둘이 함께 하려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눈이 안 보이지만 눈이 잘 보이는 이 남자와 함께 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이 남자도 눈이 안 보이는 여자와 내가 계속 같이 눈이 잘 보이는 내가 이 여자를 케어하면서 잘 갈 수 있을까? 둘이 각자 지금 현실에서의 자기 자신과 상대방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둘 다 대답이 예스일 때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눈을 찌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영화의 설정이 그렇지. 영화의 설정을 감안했을 때는 한쪽이 눈을 멀게 하지 그런 않는 이상 이런 도인님의 수준, 이렇게 지적 수준까지 갔으면 둘이 그렇게 멍청하게 나오지도 않았지. 아니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막 팔꿈치 보여달라고 하니까 팔꿈치를 까서 막 열심히 보여주는 여자애도 내가 너무 그러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여기 전체를 다 관통하는 그러니까 양쪽에 다 획일적인 걸 강요하잖아요. 공통점이 하나라도 있어야만 사랑이라는 그거 자체도 진짜 갑갑한 거고. 네, 갑갑하다. 그쵸. 그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저는 근데 둘 다 랍스터가 됐을 것 같아. 희망적이다. 그 상상을 왜 했냐면 영화가 다 끝나고 나서 바다의 소리가 계속 파도 소리가 들리거든요. 랍스터가 돼서 바다로 떠나는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기도 하고 앞에 첫 번째 장면에서 오프닝 시퀀스에서 어떤 금발의 여자가 차를 타고 가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들판에 있는 말을 당나귀였나? 좀 작아 보였어요. 작아 보이는 네. 아무튼 당나귀 같았는데 네. 총으로 쏴서 죽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저는 어떻게 이해했었냐면 자기랑 헤어진 남편이 아마 다른 여자랑 눈 맞아서 둘은 그 당나귀가 되는 선택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냥 같이 사는 걸로 그 설정으로 이해했었거든요. 그래서 질투에 눈이 먼 여자가 가서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 당나귀가 쓰러져서 죽음을 맞이하니까 옆에 있던 당나귀가 와서 쳐다보잖아요. 그 설정이랑 약간 연결해서 마지막에 두 사람이 랍스터가 되지 않았을까. 여자도 랍스터가 됐으려나. 행복한 결말. 아, 네. 저는 뭐 늘 항상 행복한 결말을 생각하니까요. 네. 네, 영화에 대한 그런 한 줄 평으로 마무리를 좀 할까요? 중간이 허용되지 않는 세상에서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이게 저의 한 줄 평입니다. 저도 비슷하게 0.5를 허용하라. 딱 떨어지는 흑백만 선택하는 세상이 아니라 0.5를 허용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저도 비슷하게.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되게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고 설정도 참 신선하고 끄고 나서도 계속 생각나지 않아요. 다 보고 나서도 그런 점이 참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나의 마음을 되게 묵직하게 뭔가 이걸 주는 영화였냐? 저는 그렇게는 못 꼽을 것 같아서 왜 그렇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필요 이상으로 좀 잔인하다는 느낌 받고 육체에 대해서 되게 혐오한다는 느낌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고 너무 피 흘리는 장면 많잖아요. 그 화면 속에서 사람 목을 이미 컷해서 잡기도 하고 못 느끼셨어요? 그래서 뭔가 그 죽은 동물을 다루는 방식도 되게 좀 불쾌했고 너무나 설정이 사람이 동물이 되는 설정인데 이 남자 주인공은 계속 잡아오는 토끼도 사람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 느끼는 캐릭터가 이 영화 전체에 한 명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다뤘어야 되나? 그런 생각? 네, 저는 랍스터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적인 설정으로 장치로 이제 보고 이런 기발한 설정, 아이디어 되게 흥미롭다라고 지켜봤던 영화고 근데 이런 세상은 정말 안 왔으면 좋겠다. 정말.
뭐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이지 뭐. 저는 지금 동물 취급 받고 있어요. 그치 제가. 동물이면 다행이지. 뭐 네. 랍스타 정도로 내가 너무 대우해주면 슬프다, 다행이지. 진짜. 하지만 언젠가 바뀔 거라고 또 긍정적인 또 희망을 가지면서 오늘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또 2주 뒤에 만나 뵈야겠네요, 두 분은. 그렇습니까? 네, 2주 뒤에 우리 한여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잘 네. 보내시고 8월에 만나요. 건강 잘 네. 챙기세요. 네. 안녕. 안녕.